비염 치료 및 수술 방법 3가지 음식 및 운동 치료, 생활 습관 교정 팁. 비염은 코 비강을 덮고 있는 코 점막에 생긴 염증성 질환을 말한다. 주로 콧물, 재채기, 기침, 후각마비 등의 증상이 따라오는데 심한 경우에는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비염의 종류는 알레르기성 비염, 급성 비염, 만성 비염, 혈관운동성 비염 등 원인과 증상에 따라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 비염 종류와 원인이 다양한 만큼 비염에 대한 치료법도 증상에 맞게 세분화되어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염을 치료하는 방법과 수술에 대해 알아보고 생활습관 교정과 운동치료 대해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비염 환자이거나 가족이라면 아래 글을 정독하여 좋은 정보를 알아가기 바란다. 비염 치료와 관리. 비염은 원인이 다양하고 환자 개개인의 생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비염 치료법 또한 다양하게 나와 있다. 주로 혈액 검사, 항원 유발 검사, 피부 반응 검사를 통해 비염 진단을 내리며 이를 통해 비염 원인을 제거하여 증상을 완화한다. 비염은 치료 전에 환자의 면역력 강화와 체온 조절 능력이 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약물 치료, 수술 치료를 하더라도 결국 의학 과정을 이겨내는 것은 환자 본인의 힘이기 때문이다. 비염 종류와 증상과 원인에 따른 치료 방법에 대해 아래 자세히 정리해 보았다. 급성 비염 치료. 주로 외부 감염이 원인인 급성 비염은 진정제 투여와 해열제 처방을 통해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항히스타민제 투여를 통해 흐르는 맑은 콧물을 완화하고 국소용 혈관 수축제 처방으로 비강의 혈액 운동을 둔화시켜 재채기를 감소시킨다. 때에 따라 경구용 항생제를 투여하기도 한다. 충분한 휴식과 영양 보충, 수분 섭취 등 환자 본인의 관리 역시 필요하다. 만성 비염 치료. 생활 환경과 습관이 주요 원인이 만성 비염은 의학적 시술이나 약물 투여보다는 환경 개선을 통해 비염 치료를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실내 공간이 건조하지 않도록 습도를 유지해주며 먼지와 반려동물의 털, 배설물을 제때 청소해주어 코점막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담배, 매연 등의 호흡기를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혈관운동성 비염 치료. 뜨거운 음식 혹은 자극적인 냄새를 통해 코 속 혈관이 확장되어 콧물이 흐르는 혈관운동성 비염은 혈관 확장을 억제하는 치료를 시행한다. 국소 스테로이드 제제와 항히스타민 계열 약물 처방으로 비강을 진정시키고 식사 전 항콜린제를 투여해 혈관이 확장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환자 본인의 관리보다는 약물 처방과 주사 치료 등 의학적 접근이 유효한 케이스다.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은 진먼지, 진드기, 동물의 배설물과 털, 먼지 등이 주요 원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는 진먼지, 진드기를 제거하는 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실내 습도를 50%가량 유지하여 진드기가 살기 싫은 환경을 조성하고 오래된 양탄자와 쇼파는 교체하거나 살균 소독해주는 것이 좋다. 또한 합성나무로 만들어진 저렴한 가구는 원목으로 교체하고 이불, 베개 등 침구는 적어도 2주에 1번은 세탁해주도록 한다. 반려동물은 키우지 않는 게 좋고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환절기에는 환기를 자주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알레르기 반응이 심할 땐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약물 처방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비염 수술. 비염 치료는 생활 습관과 환경 개선, 그리고 약물 치료가 우선적이다. 비염 수술은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면 추천하지 않는다. 비염은 수술을 받는다 하더라도 재발률이 높아 결국 근원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단, 비염으로 인한 코막힘이 심해 숨을 쉬기 힘들거나 코막힘 스프레이를 사용해도 코가 뚫리지 않을 경우에는 비염 수술이 필요하다. 또한 코 속 비강이 휘어 한쪽 비강이 좁아진 경우 수술을 통해 비강을 뚫을 필요가 있다. 비염 수술은 주로 레이저 수술을 통해 코 속 점막을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
비염은 수술을 받는다 하더라도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수술 후 일시적으로 비염 증상이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염 치료기. 시중에는 다양한 비염 치료기가 시판되고 있다. 코 비강에 직접적으로 약한 스테로이드제 혹은 항히스타민제를 분사하여 비염 증상을 단시간에 완화하는 비염 치료기가 일반적이다. 또 전원을 연결하여 코 속에 직접적으로 저주파 자극을 주어 콧점막 염증을 해소하고 코 건조증을 완화하는 비염 치료기도 있다. 비강이 좁아 충분한 호흡이 어려운 환자들은 비강확장기를 사용하기도 한다. 비염 치료기와 비강 확장기에 관련하여 아래 잘 정리된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비염에 좋은 음식. 생강 몸을 덮이고 기침, 콧물 완화. 대추 알레르기 반응 억제. 도라지 기관지를 튼튼하게, 호흡기 한약재로 쓰임. 대파 뿌리 기침, 감기 완화. 칡 기관지를 튼튼하게, 면역력 증대. 우엉 알레르기 반응 완화. 검은 콩 기침, 가래 완화, 볶아서 간식처럼 먹자. 호박 면역력 강화, 감기 예방. 필독. 비염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비염에 나쁜 음식. 담배, 화학적 연기. 라면, 햄 등 가공식품. 차가운 음료, 커피, 탄산. 맵고 짠 음식. 비염 예방법. 충분한 수분 섭취. 실내 먼지 제거 및 반려동물 털, 배설물 제때 청소하기. 외출 후 비누로 꼼꼼하게 세안하기. 비염 환자는 담배 NONO. 봄 환절기 외출 시에는 황사 전용 마스크 착용 KF94. 비염에 좋은 운동. 스트레칭. 비염에 좋은 운동의 대표격으로 스트레칭을 들 수 있다.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호흡을 골라주어 콧점막과 비강을 건강하게 한다. 유튜브를 통해 가벼운 요가 동작을 따라하는 것도 좋다. 비염 종류별 증상, 원인 상세 정리. 가벼운 산책 및 유산소 운동. 호흡기 질환을 앓는 비염 환자는 달리기 등 숨찬 운동보다 가벼운 산책과 걷기,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이 좋다. 적당한 강도의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을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 비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대추혈 마사지. 비염에 좋은 운동으로 대추혈 마사지를 들 수 있다. 대추혈이란 고개를 숙였을 때 목 뒤쪽 튀어나온 뼈 아랫부분이다. 편한 자세로 소파에 앉아 TV를 보면서 대추혈을 적당하게 자극해주면 기관지와 코를 튼튼하게 하여 비염 개선에 좋다. 요약 및 개인적인 의견. 비염은 원인이 다양한 만큼이나 치료법과 관리법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 알레르기성, 급성, 만성, 혈관운동성 비염 등 그 종류에 따라 알맞은 비염 치료법을 찾는 것이 좋다. 비염 증상이 심할 땐 약물 처방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비염 수술은 전문가들도 추천하지 않는 게 사실이다. 수술을 하더라도 비염 완치는 어려운 일이며 곧 재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막힘으로 호흡이 어렵거나 비강이 좁아지거나 휜 사람이라면 레이저 시술을 통한 비염 수술을 받는 것도 좋다. 비염은 무엇보다 생활 환경과 음식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비염 예방법을 잘 숙지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비염 어떻게 없앨까? 증상, 치료법, 자가치료까지. 비염. 봄과 가을, 꽃가루가 흩날릴 때 코가 막히고 재채기가 자주 나오는 경우, 그것은 알레르기성 비염의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에서도 이와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비록 비염이 치명적인 질환이 아닐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함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염에는 알레르기성 비염 외에도 감기와 함께 나타나는 급성 비염, 만성 비염 등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비염의 종류와 그에 따른 치료법, 자가치료법, 그리고 비염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법과 예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 어떤 차이가 있나?
자궁근종 크기 증상부터 치료 예방까지. 갑작스런 허리 통증 원인과 질환 관리법. 비염은 코 내부에 발생하는 염증을 가리키며 코막힘, 콧물, 재채기, 가려움 등의 증상을 통해 진단합니다. 비록 비염이 생명에 위협적인 질병은 아니지만 치료가 어렵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합니다. 비염 환자들은 계절, 기온, 습도, 신체 활동 등에 따라 코가 민감하게 반응하곤 합니다. 코막힘이나 콧물과 같은 증상이 14일 이상 지속되면 만성 비염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비염으로 인해 코 안점막이 부어서 코 안이 막히면 농이 축적되어 세균이 번식하게 되고 이는 축농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염과 코감기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코감기 후에 콧물이 나올 때 비염을 의심하기 쉽지만 두 질병은 증상이 다릅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환경적 요인 등에 의해 발병하며 콧물은 물처럼 투명하고 양이 많지만 전염성이 없습니다. 반면에 코감기는 열이 나면서 천천히 발현하며 콧물은 점액처럼 진하고 양이 점차 많아지며 색이 회백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맨 위로 이동. 비염의 종류는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은 특정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반응하여 발생하는 비염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 물질은 진먼지, 꽃가루, 곰팡이, 동물의 털 또는 피부 조각 등이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들은 이러한 물질에 노출될 때마다 증상이 나타나며 주요 증상으로는 콧물, 코막힘, 재채기, 코 또는 눈 가려움 등이 있습니다. 비알레르기성 비염. 비알레르기성 비염은 알레르기에 의해 발생하지 않는 비염입니다. 이 타입은 흡연, 알코올, 스트레스, 특정 음식 또는 음료 등에 의해 촉발될 수 있습니다. 증상은 알레르기성 비염과 유사하나 일반적으로 재채기는 덜합니다. 대신 콧물, 코막힘, 비강 내 가려움, 머리 아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혈관운동성 비염. 혈관운동성 비염은 알레르기성 비염의 한 유형으로 코의 혈관이 과도하게 확장되고 수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로 인해 코 점막의 혈류가 변화하면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특히 환경 변화, 스트레스, 특정 음식 또는 약물 등에 반응하여 발생하곤 합니다. 증상은 대개 한쪽 코가 막히는 것으로 시작되며 이후에 다른 쪽 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콧물, 재채기, 코 가려움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성비염. 만성비염은 비강 내의 염증이 1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코막힘, 콧물, 재채기, 후각 감소, 두통, 안면 통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환자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성 비염의 원인은 다양하며 알레르기, 감염, 코의 구조적 문제, 비강 건조, 약물 반응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염의 원인으로는 코의 구조적 문제. 코의 구조적 문제는 비염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코의 통로를 방해하거나 코 점막에 과도한 압력을 가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코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비염은 특히 만성 비염의 경우가 많습니다. 코의 구조적 문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중격 왜곡. 비중격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고르게 나누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한쪽 코가 막히거나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코꼬리증. 코 안쪽에 있는 고랑이 과도하게 커져 코의 통로를 방해하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코가 막히고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강내 종양. 비강내에 성장하는 양성 또는 악성 종양도 코의 통로를 막아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 비염, 특히 알레르기성 비염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는 부모 중 한 명이나 둘 다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자식이 알레르기를 가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는 특정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체질,
즉 알레르기 체질이 유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은 특정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하는 비염입니다. 이 원인 물질에 노출되면 체내의 면역 시스템이 이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여 히스타민 등의 화학물질을 방출합니다. 이러한 화학물질들이 코와 눈의 혈관을 확장시키고 점막을 자극하면서 비염의 증상인 코막힘, 콧물, 재채기, 가려움 등을 유발합니다. 진먼지에는 진먼지 진드기와 그들의 배설물, 피부 불순물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강력한 알레르기 원인 물질입니다. 꽃가루, 나무, 풀, 꽃 등에서 나오는 꽃가루는 계절적 알레르기성 비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곰팡이는 습기가 많은 곳에서 번식하며 이들의 포자는 공기를 통해 코로 들어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동물 알레르기. 동물의 털, 피부 또는 침 등이 알레르기성 비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비알레르기성 비염. 비알레르기성 비염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촉발될 수 있으며 그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 요인. 일부 환경 요인은 코 점막을 자극하여 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대기 오염, 연기, 화학물질, 강한 향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 기온이 급격하게 변하거나 습도가 매우 높거나 낮은 환경도 코 점막을 자극하여 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신체의 면역 반응에 영향을 미쳐 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음식 또는 음료, 알코올, 카페인, 매운 음식 등은 코 점막의 혈류를 증가시키거나 점막을 자극하여 비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약물. 일부 약물, 특히 고혈압 치료제인 베타 차단제나 통증제인 아스피린 등은 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 변화. 임신, 피임약 사용, 특정 호르몬 장애 등은 비염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비염의 대표 증상. 비염의 증상은 원인과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증상들을 동반합니다. 콧물. 투명하거나 노란색의 분비물이 코로부터 계속 흘러나옵니다. 코막힘. 한쪽 또는 양쪽 코가 막혀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재채기. 반복적으로 재채기가 나오며 이는 특히 알레르기성 비염에서 흔하게 나타납니다. 비강. 가려움. 코 안쪽이 가려워서 자주 코를 풀게 됩니다. 후각. 감소. 코가 막혀서 냄새를 잘 맡지 못합니다. 두통. 코막힘으로 인한 압력이 늘어나면서 머리가 아프게 될 수 있습니다. 안면 통증. 코 주변이나 눈 부분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침이나 목 아픔. 콧물이 목 뒤로 흐르는 후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로감. 장기간 비염 증상으로 인해 체력이 저하되고 피로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비염 치료 방법은 회피요법. 회피요법은 비염 치료 방법 중 가장 기본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특히 알레르기성 비염의 경우 이 방법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회피요법의 핵심은 비염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 알레르겐을 파악하고 그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진먼지와 진드기, 침구류를 자주 세탁하고 높은 온도로 건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청소를 할 때는 물걸레 청소와 진공 청소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꽃가루가 많이 나는 계절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후에는 손발 씻기와 샤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동물의 털. 가능하다면 반려동물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반려동물을 분리된 공간에서 거주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습한 공간을 피하고 집안의 습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요법. 약물요법은 비염 치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약물 치료는 비염의 원인과 증상의 종류 및 심각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염 치료에 사용되는 주요 약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코스테로이드. 비강 스프레이. 이 약물은 코 점막의 염증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염 증상이 중증이거나 장기간 지속될 경우 사용됩니다. 항히스타민제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 항히스타민제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히스타민을 차단하여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콧물, 코 가려움증, 재채기 등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점막 수축제 이 약물은 코 점막의 혈관을 수축시켜 콧물이 줄고 코가 덜 막히게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코 점막이 건조하거나 콧점막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강세척제는 콧물과 점액을 제거하고 콧점막의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특히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비염 치료에 유용합니다. 류코트리엔 조절제 이 약물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중 하나인 류코트리엔을 차단하여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면역요법은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 방법 중 하나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 알레르겐을 체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양으로 환자에게 주입함으로써 환자의 면역 시스템이 알레르겐에 대해 점차적으로 내성을 형성하도록 하는 치료법입니다. 이를 통해 알레르기 반응을 줄이고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면역요법은 주로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확실하게 알 수 있고 그 원인 물질을 피하거나 약물 치료로 증상이 충분히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추천되며 주사 치료와 경구용 치료 등이 있고 일반적으로 치료 기간에는 13년으로 약물 치료보다 길지만 그만큼 더 오래 지속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술요법 비염 치료에 있어서 수술요법은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나 생활습관 개선 등의 보수적인 치료가 효과가 없는 경우난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인 경우에 고려됩니다. 비갑계 절제술 비갑계는 코 중앙에 있는 골격으로 비갑계가 과도하게 커서 코가 막히는 경우 이를 절제하는 수술을 합니다. 이 수술은 코 점막을 보전하면서 비각 내부의 공간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라디오 프리퀀시 수술 이는 비갑계 또는 하비갑계의 부피를 줄이는 수술로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하여 점막을 수축시킵니다. 이 수술은 비교적 간단하고 회복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시경 수술 코골절이나 비충격 왜곡 등의 구조적 문제가 비염의 원인인 경우 내시경을 이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수정하는 수술을 진행합니다. 비염자가 치료 예방법은 적절한 온도와 습도 유지. 비염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한 온도 유지 실내 온도는 너무 높거나 낮지 않게 2022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실내 온도가 너무 높으면 공기가 건조해져 비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적절한 습도 유지 실내 습도는 5060%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조한 공기는 코 점막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가습기가 없다면 젖은 수건을 펼쳐두거나 물을 담아 방에 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실내 청소와 환기. 비염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실내 청소와 환기를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하거나 증상을 악화시키는 먼지나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내 청소 집안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지가 많이 쌓이는 침구류, 소파, 커튼 등은 정기적으로 청소해 주어야 합니다. 진공 청소기를 사용하거나 물걸레로 청소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환기 실내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 창문을 열어 환기를 자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실내에 머문 먼지나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제거하고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 마시기. 점막 보습. 따뜻한 물을 마시면 코와 목의 점막이 보습되어 건조함을 줄여줍니다. 이로 인해 콧물이나 가래 등의 비염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콧물 완화. 따뜻한 물은 코 점막의 혈관을 확장시켜 콧물의 배출을 돕습니다. 이로 인해 코가 막히는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 충분한 수분 섭취는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강한 면역 시스템은 비염을 예방하거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비염에 대한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염은 약물 치료, 생활 습관 개선, 수술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상태와 증상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